안녕하세요, 로랜드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물건은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건물입니다. 2022년 11월 14일에 낙찰이 되었었는데 무려 6명이 응찰하고 2.95억에 낙찰되었지만 미납된 물건이고요.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10%의 매수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네요. 과연 뭐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선 빠르게 물건 소개부터 할게요. 2022 타경 42267 감정평가액 3억 900만원 1회 유찰되고 낙찰되었지만 미납하여 다시 경매에 나왔으며 2회차 금액으로 다시 시작하여 최저가 2.16억입니다. 감정평가액과 최저가를 각각 토지 건물별로 나누어 보면 감정평가액의 토지 감정은 2.41억, 건물 감정 0.57억, 제시외 포함 0.11억, 총 3억 900만원, 최저 입찰가의 토지는 1.68억, 건물 0.399억, 제시외 784만원, 총 2.16억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영상에서 보이듯이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이 정말 넓은 주택이네요.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새소리도 어찌나 좋은지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것 같네요. 주차는 아마 이곳에 하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하고 오른쪽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고 포기한 이유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알아본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일인 거고 그 외의 일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물건은 제시외 건물이 좀 있습니다. 지난 수원 물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시외 물건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었죠. 이번 물건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시외 물건으로 리을 부분은 명백히 위반 건축물이죠. 그리고 기역 부분과 바로 옆 니은도 렉산 차량으로 위반 건축물입니다. 실제로 면적 산출 근거를 보시면 1층 공부 면적 69.45제곱미터로 산출된 면적과 일치합니다. 2층의 공부 면적은 14.85제곱미터인데 실제로는 73.2제곱미터로 거의 6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2층의 평면도를 보시면 6.6m 곱하기 11.1m인 이 부분은 확장된 공간으로 실제 공부사 면적은 오른쪽 그림에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상당히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D 도면을 제작했어요. 한번 보고 올게요. 도면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확장된 상태의 건물입니다. 등기부상 등록된 사이즈와 대조하여 차이점을 확인해 볼게요. 가운데 렉산 차량이 있는 부분과 그 안쪽 공간 일부가 삭제됩니다. 가운데가 많이 휑해졌네요. 그리고 배면도 확인해 보시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위반 면적으로는 58.35제곱미터로 17평 가량 됩니다. 3D 도면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건은 만약 적발이 되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2건 이내로 부과되고 한 번 부과했다고 끝이 아니고 위반 건축물이 원상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보험건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봤는데요. 그건 내용이 길어서 뒤쪽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낙찰가 산정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수라 하면 입찰자가 한 명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엔 입찰자가 총 6명이었어요.
전부 입찰 가격을 실수로 이만큼 적은 거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토지의 평 단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거래 연도는 각각 21년도, 22년도에 거래된 물건이고요. 실거래가를 면적으로 나누어 각 토지의 평 단가를 구해봤습니다. 대략 이 지역의 토지 시세는 5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 토지 두 필지의 금액을 계산해보면 면적 1011제곱미터는 305평이고 305평 곱하기 50만원은 1.52억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나온 토지가액보다 9천만원 정도 높네요. 건물 예상 감정가를 계산해보면 주 구조는 시멘트 벽돌 구조이고 사용 승인일이 94년도 12월로 28년가량 되었네요. 그렇다면 84.3제곱미터 나누기 3.3은 25.5평이고 거기에 평단가 120만원을 곱해주면 3060만원 정도로 총계 1.831억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시세로만 보면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지도로 보시면 이쪽이 현 물건이고 바로 뒤에가 준 보전 지역으로 묘지가 있어요.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여러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올라가 보니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새소리가 많이 나길래 역시 자연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새소리 말고도 들리는 게 있었어요. 이쪽을 보시면 공장처럼 보이는 게 있죠. 영상을 보시면 이쪽인데 덤프트럭이 흙을 퍼다가 저곳에 모아두었네요. 토사 관련 자원순환 시설인 걸로 보입니다. 중장비가 작업을 하고 덤프트럭이 계속 나오더군요. 이 정도 규모면 비산먼지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이유로는 물건 번호 1번 토지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하고요.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낙찰을 포기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게 문건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니 2022년 11월 16일, 즉 낙찰일인 11월 14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에 농지증을 제출했네요. 낙찰자의 매수 의지가 매우 확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로는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건물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인지 아니면 옆 토지를 간섭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위성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은 지적도 등본입니다. 두 사진을 겹쳐보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 편집도와 일반 위성 지도를 겹친 사진인데요. 건물의 위치가 3번 대지 위에 정확히 안착해 있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엔 지적 편집도와 네이버 일반 지도를 겹친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이 준보전 산지인 묘지 쪽 토지에 침범해 있네요. 네이버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에 연속 지적도를 입힌 자료로 참고용으로 쓰이는데요. 정확한 토지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하니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은 이 부분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전 입찰자가 이것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거라면 정말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측량 수수료 간편 계산은 이곳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 물건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주거용 건물이 있습니다. 북천안 남안성 IC 8에서 9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마산 일반산업단지, 안성 협동화산업단지 등등 여러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고 안성시청 평택 천안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가 이 거리에 있고요. 편의점 2분 거리, 5분 거리, 그리고 가까운 시내는 3km 거리에 있습니다.
시내엔 병원, 마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엔 조금 복잡한 공식이 필요한데요.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축가격 기준액 22년도엔 78만원이고요. 구조지수는 시멘트 벽돌조로 0.95, 그리고 용도지수는 단독주택이므로 1, 위치지수는 공시지가 11만 8천원이므로 0.88, 경과 연수별 단가율은 1994년 신축 건물이므로 0.496, 위반 면적은 58.35제곱미터, 가감산 특례는 건축법 제80조 내용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0.1을 곱하여 계산하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된 건물 기준시가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행강제금은 188만 7,224원으로 건축법 80조 제2항 5번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으로 1년에 188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376만원가량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영상은 투자의 조언일 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